이수진 의원입니다. 이 무더위에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특히 우리 방상윤 과장님 머리가 제가 들어왔을 때 안 되네요. 네. 제가 임기 시작했을 때보다 머리가 좀 더 많이 하얘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지만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싶은 건요, 우리 그 인구 정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인구 청년 정책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이게 소리가 되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나오나요? 네, 당길게요. 제가 당길게요. 네,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어느 정도 지금 확보돼 있나요? 저희들 돈은 193억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네. 그 시군에서는 우수는 한 89억 제가 정도. 시간이 조금 우리 2시 반부터 하긴 했지만 제가 끝이다 보면 아무래도 기다리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짧게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얼마고 간단하게 우리 지역 소멸 위험 지수가 전국에서 몇 번 어느 정도 되는지 몇 위예요? 우리가 지역 소멸 위험 지수가 우리가 전국에서 몇 위예요? 높을수록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도를 얘기하신 건가요? 도를 얘기해야죠. 그럼 제가 아니, 어디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시군마다 다 이렇게 소멸 지수들이 있어서 시군을 물어보는 시군도 네. 다 다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네. 것 같아서요. 도별로도 광역별로도 아마 수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넘어갈게요. 제가 굉장히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고 말씀하세요. 몇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수가 몇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소멸 위험 진입 단계와 소멸 고위험 지역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예요? 우리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있는 게 6개 시군이고요. 소멸 고위험 지역이 7개 시군이다라고. 그러니까 위험도가 그 정도면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느끼시나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확한 퍼센테이지로 나오지는 제가 그걸 못 받는 것 같은데, 예, 그건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그걸 보지는 못했거든요. 유상 과장님도 파악 못 하셨어요? 네,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순위가 나오던데요. 네. 저는 활용을 좀 요즘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감히 안 드리는 게 완전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챗 GPT도 뭐 어쨌든 자료에 근거해서 하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위로 나와 있으니까 그게 높다, 이거죠. 최소 네. 뭐 비공개를 되든 어쨌든지 간에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소멸 위험 지역이 있고 또 우리가 관심 뭐라고 하죠? 중점 지역이 있고 또 이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정도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우리가 위험 수위가 좀 높다는 정도로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야지 실장님이 그걸 계속 자료가 와도 대응을 바로 못 하시는 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사전 지식이고 어느 정도 어디 가서라도 계속 심각하다고 소멸기금은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수치로서 표현을 못하면 이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지어가지고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어느 시군에 편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게 파악할 수 있는 뭐 지표가 있나요? 성과 지표라는 게 있나요? 그 매년 이제 그 행안부에서 컨설팅을 해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컨설팅해서 그걸 우수나 보통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우리도 성과 관리 책자 같은 거 보면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네. 달성도가 나와 있듯이 우리가 목표로 세운 거에 대해서 얼마큼 달성했는지에 대한 거를 성과 지표 수치로 알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위원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수치로 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갖고 있는지. 인구 감소, 인구 소멸 지역을 만들 때 인구 감소 지수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한 8개 그 지표로 8개 지표의 가중치를 곱해서 이 인구 감소 지역 지수를 산정을 하는 거니까 그 지수들은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시군에 돈을 배분을 할 때든지 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을지 우리 도 차원에서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 청년이나 인구 정책 관련되는 게 아마 시군에도 중복된 것도 많이 있고 매해 반복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정책으로 보여줄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그 다음에 개선이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목표치에 대해 달성했는 성과 지표가 있어야 돼. 그걸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를 지금 관리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네. 그거 성과에 대한 지표가 있냐라는 네. 말씀인 거죠. 네. 매년 그 성과 평가는 하고 있는데 그걸 지표화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를 하는데 미흡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지수화해야 되죠. 아까 지수화 안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있다 중간이다 이런 걸로 평가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수치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어느 선이 됐을 때 이거는 잘하고 있다 아직 미흡하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건데 말로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보여주시고 이렇게 성과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된 사업 또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어차피 추가 질문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정책기획관 관련인데 우리가 12페이지 업무책자 12페이지를 보면요. 12페이지를 보면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행정 환경 변화 대응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 사무 50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직 진단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보고 계시죠? 네. 그러면 조직 진단의 주요 진단 대상이라든지 외부 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건 어떻게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뭐 진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직 개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겠다고 11월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조직 진단을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할 때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용역을 한다. 근데 조직 진단을 하기 전에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예를 들면은 어떤 대상을 주로 해가지고 진단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진단 기관을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조차도 자체 분석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발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걸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위탁 사무도 지금 뭐 효율성과 이건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던 것 같은데 조직의 효율성과 사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질문 한번 한 적 있을 거예요. 어떤 근거로 뭐가 잘못됐길래 민간위탁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관련돼서도 한번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건 뭐가 잘못됐길래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그게 효율적인 거냐. 뭔가 지적사항이라든지 잘못된 것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민간위탁 조직 진단을 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무엇이 문제있길래 조직 진단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인지란 그거에 대한 그 발단이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셔야죠. 우선은 그 조직 진단을 하는 거는 매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그 주요 내용은 우선 사무량이 조사를 해서 어느 과나 어느 팀이 사무량이 많은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부서 면담을 진행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조직 분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매년 하는 조직 진단이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는 전북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 도 전체적인 그 조직에 대한 규모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뢰 매년 하는 조직 진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 조직단 계획 수립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여기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우리 조직을 봤을 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조실장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이 조직에 대해서는 본인 뜻대로 되고 본인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조직은 무엇이 문제라고 과감하게 뭔가를 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어디나 어떤 조직이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가 입장에서 봤을 땐 가장 실무고 가장 기획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더 나아가고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저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그 느낌이 서로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제가 뭐 여기서 우리 조직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뭘 부각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 못 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제 생각이니까 그거는 뭐 저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분명히 조직 진단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당연히 결과가 나오는 게 객관적이 잘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자리에서 나는 우리 전북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과감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잠시 이 전북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그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조직의 효율성과 사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사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